예, 여러분, 이번에는 사회복지행정론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 부분입니다. 많은 과목들이 2장이나 3장에서는 역사를 다루고 있죠. 예, 보도록 할게요. 최근 5년간의 기출을 보면요. 21회 때 3문제까지 나왔고요. 2문제가 3번 나왔고, 1문제 나온 경우는 1번이고요. 평균 문제는 2문제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서를 가면은요, 미국의 사회복지행정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이렇게 테마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5년의 자료를 보면요, 미국의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다 하는 거는 하나이고요. 거의 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이 이제 그 전달 체계의 주요 변화들을, 공공전달 체계의 변화들을 이뤄내면서 아무래도 이제 문제 비중을 높여야 될 필요를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이 이제 매회 출제되고 있고, 이제 그 많이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련된 건요, 지역복지에도 나올 수 있고 법제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봐라 그랬고요.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 특정 사건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등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기는 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예, 바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예, 그래서 그 어느 시기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또 암기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출제 빈도는 낮기는 하지만 특히 1980년대 작은 정부 민영화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80년대 하면 미국의 누구죠? 레이건의 레이고노믹스, 그 다음에 영국의 누굽니까? 대처의 대처니즘, 예, 바로 신보수주의, 예, 그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노선과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이 어떤 영향들을 미쳤나, 이런 것들,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복지 축소하고 이런 어떤 것들, 또 민영화를 강조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 기출 포인트 같이 잡아봤고요. 예, 이제 그러면 최근에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22회 요 바로 전에 바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예. 1번, 6.25 전쟁 이후 외국 원조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었다. 맞죠? 6.25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1950년 6.25 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복지적인 어떤 그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어려운 시기였죠. 예, 그래서 이제 외원기관의 도움들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복지의 하나의 어떤 특수성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외원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설립되는데, 이때는 어때요? 바로 생활시설, 예, 중심이죠. 예, 그래서 생활시설 중심의 이용시설이 아니라, 예, 긴급구호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 되죠. 또 그때는 뭐 생활시설이라보다는 좀 수용시설 이런 용어들을 좀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원조기관 연합회 갖고 우리가 카바에 대해서도 조금 아셔야 되고 그래요. 예, 이거는 뭐 지역복지에서도 되게 비중 있게 다루니까요. 예, 그런 것들 연결해서 아시면 좋겠고, 이때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은 생활시설, 수용시설 중심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문장 틀린 걸로 하는데요. 6.25 전쟁 이후 외국 원조기관을 중심으로 이용시설이 증가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때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고 증가는 했지만 이때는 생활시설, 수용시설 위주잖아요. 그런 내용들 정확히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외국 원조기관 철수 후 자생적 사회복지 단체들이 성장했다. 예, 외원단체가 철수한 건 맞아요. 예, 근데 60년대가 아니고요. 1970년대입니다. 70년대 중반에 뭐가 오죠? 오일 쇼크, 석유 파동 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외원단체들이 한국보다 더 어려운 제3세계들 돕겠다라고 하면서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그런 어떤 씨앗을 가지고 시작했던 단체들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남아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중후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는 거 더 보겠습니다. 3번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기관이 증가했다. 맞아요. 지금 이 이용시설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6.25 이후에는 이제 생활시설, 수용시설인데 80년대 후반에 와서야 이용시설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오면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증가하고 이용시설의 증가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4번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맞죠? 후반 정확히 언제예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하면 공적 영역의 공적사회복지사가 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는 별정직이었죠. 예, 쉽게 말해서 승진이 안 되는 별정직이었고요.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직이지만 이때는 1987년도에 최초의 공적사회복지사가 나타났는데 그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했어요. 예,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최초 배치 1987년은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5번 199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 설치 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제 행정론 설명을 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을 설명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굵직굵직한 개정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바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물론 사회복지법인은 지금까지도 허가제예요. 이건 허가제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그 신고제가 이제 되는 요소들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1997년도 개정 내용은 굵직굵직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이 뭐에서 뭐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그래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6%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정답률이 되게 많이 낮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되게 많이 분산됐죠. 전반적으로 다 분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한국 사회복지 역사의 내용으로 조금 명확히 알자. 이렇게 당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 19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이렇게 하면서 공적사회복지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아주 굵직굵직한 주요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 이후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최초의 공적사회복지사가 1987년도 별정직으로 나타났고 그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별정직에 대한 문제 제기니 뭐 이렇게 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그 다음에 바뀌었지 전담 공무원 이후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000년대 됐을 때 바로 전담 공무원 일반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시간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일반직으로 바뀐 건 2000년대 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서 틀렸고 2번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건복지사무소하고 사회복지사무소가
단독 문제로는 잘 빠지진 않아도 이렇게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 기억을 하셔야 돼서 역사 때도 좀 여러 번 말을 했는데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에 하고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동시에 진행됐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보건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듯이 보건이라는 욕구에 대해서는 공적인 요소에 최일선 전달 체계가 구비되어 있는데 왜 복지도 그만큼 중요한데 독자적 전달 체계가 없느냐 해갖고 복지에 대한 독자적 전달 체계를 위해서 여러 시범 사업을 이렇게 해보지만 안타깝게도 이거는 다 시범 사업에 그쳐요. 근데도 이게 되게 그 전담기구 설치라는 게 되게 수건 사업이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보건복지사무소가 먼저 1995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사회복지사무소는 2004년. 근데 둘 다 시범사업에 그쳤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시에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3번. 읍면동 복지허브와 2016년이죠. 이거 이후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었다. 아니죠.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행복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죠. 그래서 이 내용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궁금한 거죠.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그 읍면동 허브와는 말 그대로 생활 밀착형 복지를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최일선까지. 그래서 되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읍면동 복지 허브하면 2016년도 많이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된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뭐 약자로 우리가 행복센터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4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거는 맞았죠. 예,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했다가 관련 법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률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복지협의체가 어때요? 보장협의체로 바뀌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근거법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제 뭐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로 바뀌게 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때요? 맞는 내용이죠. 4번 맞았고요. 5번. 사회서비스원 설치 후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랬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바우처제도 2007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후라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원 설치에 관한 의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79%의 정답률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에서 소위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뭐 특히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변화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관련 지금 해설하면서 말했던 연도라거나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얼마든지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쪽수 넘기셔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틀린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50에서 60년대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맞죠? 예. 전후에 어떤 그 준비들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외국 원조단체들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카바에 대해서 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 카바가 결성된 게 1952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외국 원조단체들이 그 전후에 그 어려운 상황에 돕는데
서로 어때요? 연계 체계가 없다 보니까 또 중복되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카바를 결성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더 조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은 1970년이죠.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예, 그래서 이건 만든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도 중요하고요. 이후에 굵직굵직한 개정 내용도 아까 봤더니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좀 염두하셔야 돼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돼서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3번. 1980년대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렇죠? 80년대 아까 사회복지 전문요원 결정직으로 1987년 최초의 공적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었다. 예, 얘기했죠. 그러니까 맞죠. 그다음에 4번. 1990년대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 제가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도 1970년 중요하지만 이후 굵직굵직한 개정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한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 굵직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 아까 얘기했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1997년도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시설평가제도 의무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내용인 거죠. 5번. 2000년대에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예, 1970년, 아까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했는데요. 이때 이 제도적 지원에서 이미 보조금 내용은 이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정 당시에 보조금 지급 규정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에 됐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59% 정답률이고요. 예, 이 내용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 역사와 관련해서는 공부할 때 조금 짜잔한 몇 년도 뭐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사에서 너무 사건 중심의 몇 년도 뭐 이렇게만 외우는 거는 그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한번 넘어서 메타인지 차원에서 흐름을 또 보셔야 돼요. 어떤 동향과 어떤 흐름이 있는가. 그러면서 역사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몇 년도 뭘로 바뀌었냐도 중요하지만 why, 왜 바뀌었느냐. 이것들을 또 답하는 게 역사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또 공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향이나 동향을 물어보는 뭐 몇 년도 이후 사회복지의 경향은 동향은 이런 어떤 큼직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하나의 어떤 몇 년 뭐도 중요하지만 그 둘 다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서서 역사 문제가 최근 5년간 이제 문제가 나온 것 중에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고 거의 우리나라가 나왔다 그랬는데요. 이 문제가 바로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공공관리론은 옳지 않은 것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신공공관리론 하면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예, 미국으로 치면 누구예요? 레이건의 1980년대 레이건이 추구한 경제 노선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우리가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리고 요 시기 레이건하고 짝짝꿍이 잘 맞았던 영국의 그 신보수주의의 대표가 바로 마가렛 대처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경제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에서 나온 관리 이론입니다. 이 신공공관리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유가 뭐냐면 시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경영학이나 뭐 이런 데에서 같이 고객으로 바라보는 거죠. 시민을 시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 바라봐서 바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경영하는 논리를 들여와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부가 기업 경영의 기법을 도입을 해서 바로 시장 경영의 원리로 그 복지를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기업 경영, 시장 경영에서는 어때요? 고객이란 말을 쓰죠? 누구를 누구로 본다고요? 시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정책을 말하는 게 바로 신공공관리 이론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예,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그렇죠. 이들의 논리와 주장은 뭐냐? 저 복지국가 위기론 얘기하면서 이제 복지국가 위기다 하면서 국가가 다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원리를 도입을 하는 거죠. 예, 정부가 그렇게 복지정책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패 아니냐, 복지국가 위기다 하면서, 그래서 바로 공공서비스에 있어 정부의 실패, 복지국가 위기다 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80년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선택한 관리이론, 신공공관리이론이죠. 예, 이번 신자유주의 이론의 기반을 뒀다. 제가 얘기했죠. 경제적 신자유주의 이론. 예, 그래서 마치 어때요? 복지를 기업 경영하듯이, 시장 경영하듯이 시민을 고객으로 부른 그런 거죠. 자, 3번 시장의 경제 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했다. 여기서 얘기했죠. 시장의 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아니죠. 예, 4번이 틀린 거죠. 정부가 이제 직접 공급 주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는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 역할을 오히려 최소화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직접 공급하는 그런 어떤 적극성이 아니라 이거 복지국가 위기다. 정부가 다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민영화, 활성화하고 정부의 공급 축소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직접 공급이 아니라 바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입니다. 5번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치를 추구한다. 예,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협치에 대한 거죠. 우리가 뭐 거버넌스라 그러는데 정부가 다 못한다.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정부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협치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협치가 거버넌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협치를 추구합니다. 정부가 다 못한다. 이거에 딱 이 협치가 그들의 논리에 선택하고 싶은 단어가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라는 거죠. 직접 공급자 아니다. 작은 정부가 최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정답률은 69%, 한 70% 나왔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책론에서 복지국가와 관련된 역사를 배울 때 이제 이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이론들 나오잖아요. 그때 배운 내용들을 좀 가져오시면 변별하기 더 좋고요.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꼭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죠. 그게 바로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예, 그래서 신공공 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 서비스론. 신공공 서비스론 꼭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시민이 어떻게 고객이냐? 시민은 시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민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어야 한다. 정부는 시민에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익 자체가 갖는 목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교재에 봐도 이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이렇게 잘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그 두 입장의 차이를 아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 우리가 그러니까 협치, 거버넌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다른 의도로 이 단어가 선택될 때 정부가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책임이 그 경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제일 힘들어지는 거는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봤고요. 이 문제 좀 신선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예. 자, 사회복지 최근에 이제 개편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2000년대 이후에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거 문제 내고 싶은 거지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연도 아셔야 돼요. 예, 기억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구축을 한 건 2007년. 예. 사회복지 통합관리만 행복이음 2010년. 읍면동 복지허브와 2016년.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이게 최근에 문제 풀다 보면 자주 인용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커뮤니티 케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2019년입니다. 아주 이게 이제 최근에 중요한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요것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예, 나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예요. 예. 뭐 먼저 나온 거 2007, 2010, 2016, 2019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혹시 틀렸을 수도 있고 모르는 연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이 정도가 되게 굵직굵직하게 다뤄지는 연도로구나. 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복지에도 많이 언급되죠. 읍면동허브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처음 개통된 거 2010년 요 정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이런 거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 정도는 외워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률 45%예요. 학생들이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러면 되게 많이 흔들립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를 제가 왜 높은 그 정답률 아닌데 많이 나온 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가 중요한 그 연도들이니까 암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의 명칭은 그랬습니다. 예, 2000년대 이후에 되게 굵직굵직한 전달체계 개혁들이 이루어지는데 변화들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정보 전달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이 설명을 보고 이것은 여기에 있는 복지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그다음에 보건복지 정보 시스템 해갖고 이 중에 뭐냐라는 거예요. 예, 일단은 보건복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는 걸 아시고요. 예, 그 나머지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요. 예, 볼게요. 요것 중에 뭔가.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 자격 정보, 수급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자, 사회복지 사업 정보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대상자 자격 정보, 수급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상자의 소득재산, 인적자료, 수급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정확한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 복지 업무를 처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정답은 바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요, 2012년에 이제 부분 개통하고요, 2013년에 완전 개통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기본서에서도 강조하지만 이전에는요, 그 사업별로 이제 관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처에서 복지 관련 사업이 흩어져서 시행이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복, 누락, 그다음에 가짜 수급자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정보 전달 체계의 되게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게 드디어 2012년에 부분 개통하고 2013년에 완전 개통이 되면서 바로 이게 이루어져서 여러 부처에서 흩어졌던 사업별 관리를 개인별, 그다음에 가구별 관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게 바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사업 정보와 사회복지 지원 대상 자격이 뭔지 수급 이력. 예, 그래서 바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인적자료, 수급 이력 정보 등이 다 디베이스화가 돼서 우리가 왜 이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찾아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나 누락뿐만 아니라 가짜 수급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적 복지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거죠. 여러 부처에서 사업별로 흩어져 있을 때에는 대상자 관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중복 있고 누락 있고 가짜 수급자 잘 찾아지지도 않고. 근데 이게 바로 개인별, 가구별 디베이스를 구축을 한 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거든요. 사업별이 아니라. 그게 됐더니 바로 대상자에 대한 뭐 선정, 이력 정보, 자격 정보, 이력 정보 이런 것들이 되니까 바로 효율적인 대상자 선정, 효율적인 복지 업무가 가능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바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013년에 완전 개통됐고요. 요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들 내용 아셔야 되고요. 우리 기본 교재 보면은 이제 2013년에 완전 개통된 다음에 그 뒤로도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022년에는 이 시스템을 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내용까지 우리 기본서에는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정답률은 78%이고요. 나온 김에 복지로 예, 실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복지 관련 포털 서비스가 바로 복지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은 이제 회계, 인사, 급여, 뭐 후원금 관리 등의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업무를 통합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바우처는 우리 바우처 제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우처 제도 관련해서 신청, 이용, 정산 등과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에서 이제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변화, 전달 체계 변화, 특히 전달 체계에서도 정보 전달 체계의 중요한 변화에 있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것이 왜 중요하고 왜 의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역시 예, 바로 뭡니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틱의 도입 순서가 올바르게 제시된 건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착해요. 예, 순서치고는 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 2012년이고요. 시군구에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되게 많이 인용돼요. 시군구에 바로 이제 통합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통합 사례 관리. 사례관리를 이제 통합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군구 차원에 설치를 한 거죠. 그걸 바로 희망복지 지원단이라고 하는데 2012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예요. 보장협의체가 아니잖아요. 복지협의체니까 2005년이죠. 그리고 이게 뭐까지 알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복지협의체니까 2005년이고요. 2015년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죠.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복지협의체니까 2005년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읍면동 복지허브와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2016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나열한 거는 시간이 빠른 건 먼저니까 니은, 그 다음에 기억, 디귿 해갖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5%고요. 요 정도는 중요하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반복돼서 나오는 거 있어요. 지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장협의체 이거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죠. 두 연도 다 정확히 외워주셔야 돼요.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복지협의체였다가 2015년 사회보장 사회복지 급여에 관한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이때는 보장협의체로 바뀌는 용어 꼭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하면은 뭐 생활 밀착형, 맞춤형 서비스, 뭐 선제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뭐 이런 거잖아요. 최일선의 틈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의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인용됩니다. 예,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로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봤고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문제가 거의 다 우리나라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최근 5년간 그 중에서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4-5문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서 또 외워야 돼 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 괴로운 거고요. 그냥 보면서 이 정도는 나오는구나 하셔야 됩니다. 자, 20회 때는 그래도 기억, 니은, 디귿 3개 정도를 가지고 나열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 19회 때는 미음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깍 했던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여기 보면 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제가 이 사회복지사무소나 보건복지사무소가 단독 문제로는 잘 안 나오지만 잘 나와요. 이렇게 문제의 요소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주세요 했잖아요. 보건복지사무소가 1995년부터 시범사업했고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로 다시 시범사업을 한 게 2004년부터거든요. 이 단골산 손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지역사회 통합돌봄 최근의 걸로 되게 중요한 의미 있다 그랬죠. 2019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6년 이거 진짜 단골 손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처음 개통한 거 2010년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정답은 5번이에요. 미음 95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억 2004년, 그 다음에 리을 2010년, 예, 그 다음에 디귿 2016년, 그 다음에 니은 2019년, 예, 해갖고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봤더니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자주 인용된다고 얘기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최근 걸로 중요하죠. 지금 우리 초고령 사회와 관련해 갖고 이거 되게 중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읍면동 복지허브와 복지사각지대의 선제 발굴 뭐 이런 의지들을 갖고 있는 거라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통합관리망 이거 2010년 이것도 보니까 자주 등장하죠. 예, 이 정도 좀 외워주시고, 아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 2013년, 예, 요 아까 6번이었나요? 예,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예, 정답률 74%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950년대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50년대에 관한 걸로만 집중을 해서 나왔어요. 50년대, 예, 우리가 1950년 6.25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50년대는 되게 많이 우리가 이제 좀 외원에 의존했던 그런 어떤 특수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런 때인데요. 이때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1번 외국 민간 원조기관 협의회, 카바죠.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y의 약자입니다. Korea Association Voluntary Agency 해갖고 카바라는 약자를 썼죠. 여기서 구호물자 배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행정활동을 했다. 예, 카바가 1952년에 결성이 처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외국의 이제 뭐 선교단체, 자선단체들이 와서 전후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안 그래도 물자도 부족하고 그런데 막 서로 조정이 안 되니까 중복 있고 누락 있고 하니까 이거 이럴 게 아니다 해서 이제 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처음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카바, 외국 민간 원조기관 협의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창기 사회복지 행정 모습이 나타난 거죠. 배분을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인 건가, 중복 누락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 행정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았고요. 2번 카바는 구호 활동과 관련된 조직관리 기술을
도입했다. 예, 카바에서는 국어 활동을 좀 더 조직을 제대로 관리해보자 이런 의지 가졌다고 얘기했고요. 3번, 사회복지기관들은 수용, 보호에 바탕을 둔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했다. 그렇죠. 이때는 뭐 그 상담이니 성장이니 재활이니 이런 게 아니라 수용 보호, 예, 긴급구호, 막 수용시설 막 이런 거 그거에도 막 허덕일 때예요. 예, 맞았고요. 그다음에 4번, 카바는 서비스 중복 누락,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뭐 제가 카바 초기 설립 의도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옳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어찌 보면은 1950년대인데 우리가 50년대 우리의 복지행정 얘기를 할 때는 카바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서 거의 카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5번 볼까요? 카바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카바는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이제 전쟁 난민, 또 그때 당시 고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아들을 돕기 위한 시설보호 사업을 비롯해서 뭐 보건, 교육, 지역개발 뭐 이런 얘기들은 좀 했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카바가 전문 소셜워크이 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작점이 되죠. 그러나 카바가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 이런 어떤 조직관리 기술을 이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5번이고요. 45%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예,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바와 관련된 내용을 1번부터 4번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공부로 이 문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예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도입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시오 그랬는데요. 이건 역시 보시면 정말 최근 5년인데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네요. 볼까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정말 얘네들 너무 안 빠지죠. 아까 8회 보면 19회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18회니까 18회, 19회 연이어 나온 거죠.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소 중에 뭘 먼저 했어요? 보건복지가 먼저 시범사업 1995년.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는 이 정도 되면 2004년이죠. 예, 2004년부터. 근데 둘 다 안타깝게도 시범사업에 그쳤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아까 2012년 뭐라 그랬어요? 시군구 수준의 통합 사례관리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아까 요건 역시 7번 문제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나올 만한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잖아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1987년도 별정직으로서의 아주 초창기 명칭이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아니라 보장협의체죠. 아까 몇 번입니까? 7번 같은 경우는 복지협의체 2005년이었고요. 그때 제가 보장협의체는 2015년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어 하나에 되게 민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몇 번입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디귿, 예, 그 다음에 리을, 보건복지사무소 97년도, 그 다음에 기억,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그 다음에 니은, 희망복지지원단, 그 다음에 맨 끝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15년이니까 맨 끝에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미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9% 정도 됩니다. 자, 조금 연도 외우시는 게 지금 한 4-5문제 나온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는 역사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는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되겠다 해갖고 지금 좀 틀려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떤 것 정도를 외워야 되는지 내가 알았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